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진송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진 기자, 네. 우선 발의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에서는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법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력 존엄사법. 네, 그러니까 도와서 존엄사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정확하게 법안의 명칭은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 법에 너무 어렵네요. 법안명이 좀 길죠. 그래서 기네요. 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는 임종 단계의 환자의 경우에 네네. 곧 돌아가실 분들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권리를 부여한 법인데, 이 법안을 확장해서 개정해서 임종 단계가 아닌 말기 환자라도 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자, 이를 합법화하자, 이런 내용의 법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도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정확하게 사실은 조력 존엄사법을 네. 전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의사 조력 그래서 자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네, 뜻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처방을 해주면 그 약물을 스스로 복용해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네. 사실은 외신에서 많이 보셨을 테지만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락사가 바로 이 의사 조력 자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의사 조력 자살을 조력 존엄사라고 명명한 거죠. 이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즉각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네. 생명 경시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법조계 일각 등에서는 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찬송 여론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법안을 좀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판단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다라는 게 일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스위스는 허용하고 있고, 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내 11개 주가 허용하고 있어요. 미국도 다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마다 좀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적인 사안인 거죠. 과연 이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주고 존엄사로 가는 길이냐, 네. 아니면 혹시 사회적으로 자살을 조금 방조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이 갈리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회적 여론인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조사된 게 있나요? 법안 발의 보름 뒤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게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 초에, 그러니까 법안 발의 보름 뒤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조력 존엄사 찬성 응답이 82%나 됐습니다. 82%. 어떻게 보면은 일반 여론은 소극적 안락사, 그러니까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자는 쪽에 쏠려 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건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가 네. 7월 말 8월 초에 한 열흘간에 걸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 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로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를 보기로 넣어봤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응답은 10%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인 간병 지원 체계 확립이나 호스피스 확충 등이 합해서 80%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그 구체성보다는 그 존엄한 죽음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 모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고, 다만 그게 급하냐라고 네. 물어보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력 존엄사, 이것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뉴스토리 방송 후의 댓글 등이나 아니면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면 극심한 고통에 빠진 분들 또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가족들로 추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 조력 존엄사는 빨리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요. 네. 외국인에게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의 문호를 개방한 스위스가 네. 있거든요. 네네네. 이 스위스에 가서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을 받겠다고 계획했던 한 40대 남성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경태 씨는 9년 전에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의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출근하려고 자전거를 올라타고 이제 페달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핸들바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낙상해서 어깨를 다쳤는데 큰 병원 가서 이제 조치를 받으니까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되게 좀 이름이 어려운 질병을 말씀해 주셔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김 씨의 병명은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겁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보나요? 그럼 상당히 병명이 좀 어렵죠. 예. 이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요. 신체 특정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신경과 관련 질환입니다. 네. 김 씨에게 이런 진단명을 내린 대학병원 교수님과 통화해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심하게 겪었던 통증의 단계를 10이라는 그 스케일을 썼을 때 이제 CR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9 내지 10 정도의 통증의 강도로 호소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제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불에 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요.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데 계속 타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필름이 끊기는 거죠. 기절을 해요. 네. 기절을 하실 정도의 고통이 세군요. 네, 저도 제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몰핀이나 옥시코돈 같은 만성진통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양리 효과로 이거에서 겨우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루에 드시는 약이 그럼 몇 개나 되세요? 23개, 4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하는 김 씨는 3년 전에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라는 곳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을 돕는 인권 단체입니다. 얼마나 아팠길래 그랬을까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제 자고 있을 때나 또는 이제 기절했을 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빨리 저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거든요. 스위스밖에 없더라고요. 조력자살을 받아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디그니타스에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스위스행까지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런 과정에 동행하는 한국인은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아, 같이 가면은 처벌받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살을 하는 그러네요. 거가 되기 때문에 자살하는 본인 말고 자살을 방조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김 씨는 미국 시민권자의 도움을 받는 방안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해요. 자, 이런 계획 왜 김 씨가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극한의 고통을 계속 느끼고 평생을 살아라 하는 건 지옥과 다른 거 없거든요. 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 스스로 제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나 행복 추구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 씨의 한국 의료진과 주변 분들이 CRPS를 치료할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김 씨를 설득을 해서 김 씨는 일단 올해 초 스위스행 계획했던 건 보류를 했습니다. 네. 더 길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하고요. 현재도 그런데 김 씨는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아직도 회원이군요. 네. 그런데 뭐 김 씨의 사례를 보면은 저도 저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김경태 씨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뭐 올해 초에 프랑스의 유명 배우인 알랭 드롱이 가족을 통해서 안락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사실 김경태 씨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과연 실제 그 스위스의 이런 계획을 갖고 스위스 쪽과 뭔가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네네. 디그니타스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The only reason why people look for a way out is because the suffering is too much and medical science is not offering an option which they can accept. 24 years that Dignitas exists, 3 people from Korea
have made actually use of a physician-supported accompanied suicide at Dignitas. Only 3 people. We have around 100 signed-up members in Korea, but of course not all of them make a request for accompanied suicide. Korean people still have to come to Dignitas, and because these people don't have own home here in Switzerland, we have a little house where the accompanied suicide takes place. 한국인 3명이 실제로 스위스 안락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한국인 등 외국인의 경우에 스위스에 있는 그 아까 작은 집이라고 말을 했는데 블루하우스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그 작은 집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설립된 지 24년 됐는데 그동안 모두 3,460명이 의사 조력 자살을 했고 네. 당연히 뭐 대부분은 스위스인들이겠죠. 그렇겠네요. 이는 전체 회원의 3% 정도라고 하네요. I mean, somebody who is doing fine and enjoying life, they don't think about dying and death. They would never think about Dignitas. Which means that those 3 Koreans had severe sufferings too. Absolutely correct. Otherwise, they wouldn't have made use of this option. The base, also the legal base of accompanied suicide, is that it's about reflecting, choosing, acting oneself. The person has to do all this, and the base is a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Misconception is that you pay money and then you can get the service, but this is not the case. It does not depend on whether you have money or not. Fulfill all the paperwork necessary to make it a legal accompanied suicide in Switzerland. Most important is medical reports.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여기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죠. 네, 지금 김경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언론 취재에 응하셔서 본인이 공개한 경우지만 다른 100명이 누군지는 뭐 밝히지 않고 있고 네. 또 돌아가신 3명의 네. 신원에 대해서도 뭐 전혀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의사 조력 자살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 영리적인 목적 아니냐, 돈 벌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디그니타스 측에서 굉장히 인터뷰에 응하면서 강조한 게 자신들의 그 비영리성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스위스 형법을 보면요. 누군가의 자살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돕는 경우엔 거기서도 형법상 자살방독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 돈 벌 목적으로 하면 네. 처벌받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디그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필요한 실비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는 돈은 회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도 달리 받고 있다. 네. 왜냐하면 다 낼 수 없는 분이라면 사실상 공짜로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진료 기록이라든지 의학적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실제로 그 자신들이 받는 비용은 스위스 프랑으로 2,500프랑이라고 하더라고요.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계산기 돌려보니까 346만 원 정도입니다. 346만 원. 그래서 뭐 일부 인터넷 등에서 수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단체와는 좀 관계가 없는 돈이다라고 디그니타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초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신 기자가. 이제 이 의사 조력 자살 관련법 논의에서 종교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의료계 입장일 것 같아요. 네. 의료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의료 전문가들 또 복지 전문가들을 만난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정작 시급한 것은 네. 그런 어떤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제도의 확충이다.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을 보다 다른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의사 조력 자살의 상당 부분 찬성한다. 이렇게 조사됐다고 해서 그걸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국민들이 의사 조력 자살에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많이 찬성한다고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의사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논의한다는 거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정해라 라고 내모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인 타살이죠. 제도적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게 그런 분들을 돕는 제도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이 임종하는 1년에 약 30만 명 중에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 10%도 채 안 돼요. 돌봐드리는 사회 안전장치도 안 갖추고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거는 그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쪽은 이제 무리하게 연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한쪽은 자연스럽게 있으면 뭐 몇 주, 몇 개월 더 살 수 있는데 더 단축하는. 사전 연명 의향서를 써두거나 임종 단계에서라도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 현행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의 대상이 현재 암 환자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중증 치매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그러니까 현행 제도의 보완이 더 먼저다, 이런 지적들을 한 거죠. 그렇겠네요. 이 말기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게 허용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하는 의견, 그런 찬성 여론이겠죠.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또 허용이 되면 생명 경식 풍조를 남발할 거다 하는 반대 의견.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고 양쪽의 의견 다 이해가 가요. 앞으로 신 기자, 이 문제 좀 계속 취재해서 후속 네. 보도를 좀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푸스토리였습니다.